한덕수를 영입한다고 김문수 맥 빠진다 토로. 예. 지금 한덕수 자출론을 넘어서 이제 영입론으로 들어가 있죠. 영입론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그러니까 영입한다기보다는 이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한덕수 대행이 그 공직 사퇴 시한까지 5월 3일까지 있다가 5월 4일까지 그 직전에 이제 사퇴를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올라오면은 단일화 한다는 건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빅텐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빅텐트. 여기에 다른 사람들도 막 참여를 시킨다. 다른 그러니까는 불출마를 그 경선 불참여를 선언한 유승민도 참여를 시키고 심지어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이재명과 지금 앙숙 관계가 돼서 지금 서로 딴 살림을 살고 있죠. 새미래 민주당인가 그쪽에 딴 살림을 살고 있죠. 그게 고문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심지어 일부에서 뭐 이준석 이야기까지 나오고 다 이제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한덕수 대행이 이낙연 그 전 총리하고 물밑 연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도 지금 정가에 나돌고 있습니다. 한덕수 그러니까 상당히 앞에 나가 있다는 이야기죠.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뿐이 아니고 반 이재명 연대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한덕수가 그러니까 이낙연과도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말들이 정가에 있는데 오늘 시사저널에서 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낙연 전 총리 쪽과 물밑 연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확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반명 텐트를 치는데 반 이재명 텐트를 치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또 한덕수와도 연대를 한다는 거죠.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왜 근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는가 하면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게 우파뿐이 아니고 좌파 안에서도 이낙연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워낙 잘 알죠. 대선 후보 경선을 하면서.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는 아직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지만은 이번에 마지막 도전을 할 수 있다. 마지막 도전을 혼자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나중에는 그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과 반 이재명 텐트를 치는데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벌써 이낙연의 고심과 별개로 그를 도울 캠프는 이미 실무진까지 윤곽을 다 갖췄다. 그리고 전병현 새미래민주당 대표, 지금 대표고 고문이 이낙연이죠. 지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는 국민께 헌신할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경험한 덕성이 풍부한 바로 이낙연 전 총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병현 그 대표는 그때 이 보수 진영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었죠. 그리고 그 이낙연 전 총리는 반명 빅텐트를 구성하고 지금 있고 진영을 넘어서 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데는 반대하는 세력과 연대, 그러니까 우파의 세력과도 연대를 통해서 대선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재명이 앞서간다고 하는 이 대선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이재명도 이낙연에게 원한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진짜 들어서면은 이 정치 보복이 일어날 텐데 잠시 후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치 보복이 일어날 텐데 그 대상에 이낙연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포함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가 대장동부터 시작됐죠. 엄청난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주고 그 발차 이익을 받는 그런 구도. 그것을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쪽이 이낙연 캠프였습니다. 바로 2022년 대선 앞두고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재명과 이낙연이 맞붙었을 때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오늘날 대장동 전부 다 재판받고 기소받고 이재명도 오늘도 재판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이재명.
그러니 이낙연이 눈에 가시 갔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낙연이 견디지 못하고 지금 민주당을 떠나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낙연도 이재명에게 아주 깊은 원한이 있습니다. 깊은 원한. 그때 이재명, 이낙연 대선 후보 경선을 그때 국민 경선 같은 형식으로 했죠.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재명과 이낙연이 점수차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를 가느냐 마느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낙연 그러니까 이재명과 더 치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당시 송영길 대표가 결선 투표를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때 뭐 중간에 포기한 정세균이나 이런 사람들 표 합산하는 문제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결선 투표를 없앴죠. 만약에 결선 투표를 했으면 이낙연이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명이 아니고. 그런데 송영길하고 이재명이 주도를 해서 결선 투표를 없앴죠. 거기다가 이낙연은 이재명에게 또 다른 원한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김용 얼마 전에 다시 실형이 확정된 이재명의 오른팔 김용이 왜 지금 구속이 되고 했느냐 하면은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낙연 이재명 경선할 때 호남은 이낙연의 텃밭이죠. 이재명이 상당히 취약했던 데죠. 이재명은 뭐 안동 출신이기도 하고 뭐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텃밭인데 거기에 조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직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용이 그때 조직을 만드는 걸 담당을 했는데 김용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그때는 유동규도 그쪽 편이었죠. 유동규를 통해서 대장동 업자들에게 이 돈을 20억을 요구를 합니다. 일단 20억 줘. 우리가 그 인허가 다 내줬잖아. 그래서 당신들 천문학적인 그 재산 모았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때 그래서 400 몇십억 원 대장동 저수지 이야기도 나왔죠. 그 받기로 했다고. 그래서 일단 20억 줘. 그래서 호남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낙연 쪽에 침투하기 위해서 호남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 돈을 가져다 썼죠. 그래서 20억을 받기로 하고 그중에 8억 정도 받았을 때 이게 대장동이 터뜨려지는 바람에 중단이 돼서 어쨌든 8억 정도를 받아서 김용이 구속되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낙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이 텃밭을 돈 가지고 들어와서 대장동 그 비리로 챙긴 돈 가지고 들어와서 조직을 막 만들고 자기 조직 뺏어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낙연도 이재명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이 우파 쪽과도 지금 시사저널이 오늘 보도한 거는 한덕수 대행과 연대 협상을 하고 있다는까지 그 수준까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서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죠. 박수영.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연판장 한덕수 출마해야 된다는 연판장을 거기에 그 54명이 54명이 서명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54명이면은 108명 중에서 딱 절반이 서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 박수영 의원이 어제 그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쪽에서 우리하고 같이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을 지난주에 이미 해왔다. 여기서 우리는 한덕수 쪽입니다. 한덕수 이낙연 단일화 이야기가 이낙연 쪽에서 벌써 들어왔다. 그래서 반 이재명 연대라고 하는 그랜드 텐트를 만들어서 대선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밑에서 이낙연도 그렇고 한덕수 대행 쪽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연대까지 나중에 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돼서 올라오는 후보와의 연대뿐이 아니고 반 이재명을 기치로 이낙연도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연대를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좀 처지가 좀 난감하게 된 사람이 있겠죠. 자, 바로 김문수 지금 후보 경선에서 1위로 계속 달리고 있다가 지금
이 한독수에게 지지율 1위를 내줬다. 뭐 이런 일부 여론조사지만은 그렇게 나오는 김문수 전 장관의 지금 신경은 어떨까?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찰 토픽 세 번째입니다. 한덕수 영입한다고 김문수 맥 빠진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맥 빠진다 토로.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힘 의원 절반인 54명이 이 한독수 출마 촉구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이 이제 보도가 나왔죠. 이것과 관련해서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좀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당장 오늘 이제 후보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서류 심사를 해서 내일 이제 8명이든 몇 명이든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또 경선에 들어가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의해서 4강에 들어가야 되고 4강에서 2강 가야 되고 2강에서 최종으로 선출이 돼야 되는 그런 지난한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미 그러면 한독수는 위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맥이 빠진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같이 서울 마포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두 사람이 방문을 했죠. 뭐 의미 있는 행보죠. 기자들이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물으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지율이 확 떠서 상대 후보를 능가하면은 이재명을 확실히 능가하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답답하니까 한대행까지 차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종적 판단은 한덕수 대행 본인이 할 문제다. 본인이 이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할지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도 아니 경선을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자체가 당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또 특히 친윤 54인 연판장을 이야기한 박수영 의원은 친윤이죠. 친윤. 그리고 그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들도 대부분 친윤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김문수 전 장관 쪽은 지금 상당한 좀 충격을 받은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쪽에서 친윤이 김문수 지지에서 한덕수 지지로 옮겨 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배우가 어디냐.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좌파 진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좀 옮겨가는 그런 조짐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도 오늘 어떻게 보면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초강수를 꺼내들었는데 이것이 원래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하던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역시 조금 전에 제가 한덕수 대행의 반 이재명 빅텐트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도 반 이재명 빅텐트를 완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안에 끌어들일 대상을 이준석까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CBS 라디오에 나가서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좀 반발을 샀는데 오늘은 이 시사저널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은 물론이고 유승민, 이낙연, 오세훈 다 끌어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야 한다. 이재명을 이기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독재 국가가 될지 알 수 없다. 그거는 맞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든 제 세력들을 다 걸어 안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이낙연까지 또 포함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낙연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이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전 장관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유승민까지 다 끌어안겠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성부수라고 볼 수 있죠. 김문수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준석까지 포함을 시킨 것. 이준석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너무 과대평가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은 저는 계속합니다. 그 전부터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국회의원 저기 동탄 가서 다시 이제 살아남아서 당 하나 만들고 거기서도 또 분파가 일어나고 웬 소동인데, 온갖 소동인데, 지난번에는 그 갤럽 조사에서 이름이 빠져버렸습니다. 갤럽 조사는 주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예 0%대가 나왔으니까 이름이 빠진 적도 있었죠. 그런데 계속 이준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준석이 어떤 그 도움이 될지, 도움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어쨌든 뭐 빅텐트 하다 보니까 누구는 배제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준석 이름도 집어넣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도 또 봐야 되는 거죠. 반명 빅텐트, 반 이재명 빅텐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유승민이나 이낙연처럼 또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강력히 촉구해온 인물들이 되고 포함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뭐 김문수 전 장관은 탄핵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서로 이제 찬성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겐 반 이재명이라는 공통된 접점이 있지 않은가. 한 표라도 더 결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이 기존 지지층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강력히 반대를 해서 거리에 이제 쏟아져 나갔고, 거리에서 밤을 새우고 했던 탄핵에 반대했고, 지금도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거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막판에 뭔가 불순한 의도로 돌아섰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상당히 좀 일종의 김문수 전 장관이 성부수를 던졌지만 어떤 그 효과를 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네요. 모레 전쟁기념관에서 개헌연대라는 빅텐트를 치자, 이거 촉구하는 집회를 또 연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승민, 김부겸도 참석을 하기로 했고, 어쨌든 이재명을 막자, 여기에 이낙연 쪽도 동조를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그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아마 어제 오늘 이번 주 들어서 첫째, 둘째 날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